2025년 1월 15일 새벽 캘리포니아 플러턴. 미국 패스트푸드의 격전지로 불리는 이곳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한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요를 두른 사람들, 캠핑 의자를 가져온 사람들, 심지어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킨 사람들까지 그들의 손에는 모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같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롯데리아, 한국의 패스트푸드 브랜드였습니다. 맥도날드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버거킹과 인앤아웃이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과연 통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픈 2시간 전부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긴 행렬의 맨 앞에 선 남자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여기 있었어요. 친구가 시범 영업 때 먹어봤는데 인생버거래요. 한국 음식 특유의 그 깊은 맛이 있다고. 그 순간 매장 안 주방에서 한 남자가 창문 너머로 그 긴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라파엘. 필리핀 마닐라 빈민가 출신의 이 36살 남자는 지금 이 순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버거를 먹겠다고 새벽 5시부터 줄을 선다고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고작 $300를 주머니에 넣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것. 그것도 제대로, 진짜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작은 한식당에서 그는 10년을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손은 늘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고 등은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정성을, 한국의 손맛을, 한국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년의 시간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매장 문이 열리기 직전 라파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불고기 양념의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향기 하나하나에는 그의 지난 10년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맛이, 한국의 정성이, 한국의 브랜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미국 대륙 전체를 감동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매장 직원이 라파엘에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오픈 1분 전입니다.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치마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인 그가 왜 한국 굵기를 가슴에 달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0년 전 마닐라의 작은 부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필리핀의 작은 부엌에서 시작해 LA의 대형 주방을 거쳐 마침내 미국 전역을 놀라게 한 남자의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에서 롯데리아 K버거 매장의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한국 음식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마닐라 빈민가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5 식구 중 맏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생들의 밥을 챙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책임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요리라는 것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가난했지만 제한된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2012년,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에서는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멋진 남자 주인공과 예쁜 여자 주인공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먹는 음식에 눈이 갔습니다. 특히 어느 날 본 불고기 장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식당에 앉아 불고기를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고기가 달콤한 소스에 버무려져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 그 윤기나는 갈색빛 색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배우들이 그걸 한 점 집어먹으며 눈을 감고 행복해하는 그 표정까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걸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물론 당시 필리핀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간장은 있었지만 한국 간장이 아니었고 참기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서 돈을 내고 한국 요리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영어로 된 레시피를 번역기로 돌리고 비슷한 재료로라도 흉내를 내보려고 애썼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그리고 참기름 대신 일반 식용유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맛도 이상했고 동생들은 형, 이게 뭐야? 이상해라며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패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진짜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정성과 체계,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까지 배우고 싶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으로 가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냐고요? 당시 제가 한국 비자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미국엔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A에는 대규모 한인타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 식당들이 많을 거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3월, 26살의 나이에 저는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친척의 보증으로 겨우 비자를 받아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제 주머니에는 $300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도 정말 서툴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초 영어가 전부였죠. 공항에서 나왔을 때 그 막막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도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영어로 떠드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배운다는 그 하나의 목표 말이죠. 친척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낸 후 저는 바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서 물었습니다. 경력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경력자만 뽑아요. 두 번째 식당, 세 번째 식당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15군데 식당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주머니의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친척은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16번째 식당에서도 거절당했을 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주방 보조 구함이라는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있는 서울의 맛이라는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계시던 분이 주인이자 셰프인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방 보조 자리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김 셰프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네? 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김 셰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기 힘들어. 새벽 6시 출근에 밤 11시 퇴근이야. 주방 보조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다 해야 해. 그래도 할 수 있어?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김 셰프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일주일 수습 기간 줄게.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없어. 그래도 하겠어?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의 맛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이었고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날 6시간 동안 설거지만 했습니다. 손은 부러터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꿈꾸던 한국의 맛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셰프님이 불고기 양념을 만드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장, 설탕, 배, 양파, 마늘, 참기름, 후추까지 하나하나의 재료가 정확한 비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셰프님은 양념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파엘, 이건 그냥 소스가 아니야. 이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역사와 정성이 들어가 있어. 간장 하나에도, 설탕 하나에도, 참기름 한 방울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에 의미를 담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김 셰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서울의 맛에서 한 번도 이직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에서 시작해 라인쿡이 되었고 마침내 부주방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한국의 거의 모든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잡채, 갈비찜, 삼겹살,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불고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김 셰프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배워나갔습니다. 김 셰프님은 저에게 레시피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자부심까지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파엘 한국 음식의 핵심은 정직이야.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한국인의 손맛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 셰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신문 한 장을 제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라파엘, 이거 한번 봐. 롯데리아가 미국에 첫 매장을 연다고 하네. 주방장을 공개 채용한대.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롯데리아, 한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그리고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불고기 버거였습니다. 불고기 버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로 버거를 만든다고요? 김 셰프님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동안 배운 걸 보여줄 완벽한 기회야. 가서 내 실력을 증명해봐. 하지만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넌 10년 동안 한국 음식을 배웠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넌 진심을 가지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 브랜드의 주방장이 될 수 있을까? 필리핀 출신인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김 셰프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이 가장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저는 롯데리아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음식을 사랑합니다. 10년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의 정성과 손맛을 배웠고 이제는 그것을 미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불고기는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한국의 마음을 담은 요리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존중하며 최고의 버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은 LA 다운타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에는 2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필리핀 출신이었죠. 솔직히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10년을 배운 그 진심을 보여주자고 제 차례가 되어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세 분의 면접관이 계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렸지만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파엘입니다. 한국 음식을 사랑합니다. 면접관님들이 놀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파엘 씨, 왜 우리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맛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롯데리아는 패스트푸드지만 절대 대충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정성껏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통했는지 2주일 후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의 주방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방장으로 임명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리아 본사에서 한국의 레시피를 보내주었지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배운 한국의 진짜 손맛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메뉴는 단연 리아 불고기 버거였습니다.
이 버거는 단순히 불고기 패티와 야채를 빵에 끼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배운 한국의 모든 것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불고기 패티 양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 셰프님이 가르쳐 주신 그 레시피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간장 베이스에 배를 갈아 넣고 양파를 다져 넣고 마늘을 으깨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약간의 설탕과 후추까지 하나하나의 재료가 정확한 비율로 섞여야만 그 깊고 달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레시피를 단 한 번도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좀 더 달게 하거나 매콤하게 변형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한국의 맛입니다. 제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이 맛 그대로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불고기 패티를 굽는 과정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너무 센 불에서 급하게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습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구워야 육즙이 살아나고 양념이 고기 속까지 깊이 스며듭니다. 저는 매 패티마다 정확히 3분 30초씩 구웠습니다. 한쪽 면을 먼저 2분, 뒤집어서 1분 30초. 이 타이밍을 지키면 완벽한 불고기 패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빵에 패티를 올릴 때 저는 항상 김 셰프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소스가 아니라 한국인의 인내의 맛이야. 빵도 중요했습니다. 일반 버거빵이 아니라 약간 달콤한 브리오슈 스타일의 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고기의 달콤함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국 음식 특유의 그 깊은 맛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채는 신선한 양상추, 토마토, 양파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바로 약간의 김치 피클이었습니다. 김치를 그대로 넣으면 미국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에 김치를 발효시킨 후 피클처럼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불고기의 단맛과 만나면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습니다. 소스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고추장 베이스에 마요네즈를 섞고 약간의 꿀과 식초를 넣어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스가 불고기 패티와 만나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이 났습니다. 리아 불고기 버거를 완성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범 영업 첫날, 첫 손님에게 버거를 내놓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그 손님이 한 입 빼어 물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뭐예요? 달콤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만든 버거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아 리아 불고기 버거 하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마닐라의 작은 부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꾸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이 불고기 버거를 좋아해 줄까? 혹시 너무 달다고 하지는 않을까? 혹시 이상한 맛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문을 연 지 10분 만에 매장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이 리아 불고기 버거를 하니 베어 물고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정말 버거예요? 달콤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이런 버거는 처음 먹어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이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버거를 먹다가 잠시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이 소스는 뭐예요? 정말 특별한데요. 저는 주방에서 나와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양념인 고추장을 베이스로 만든 소스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하죠. 한국에서는 이런 맛을 정증의 맛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뭔가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맛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마음을 담아 만듭니다.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버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SNS에는 리아 불고기 버거에 대한 리뷰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K버거 이슬러프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고 틱톡에서는 사람들이 버거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유명 푸드블로거는 이렇게 리뷰를 남겼습니다.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를 담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따뜻함.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힘이다. 개점 일주일 만에 매장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매장에 찾아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와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을 보냈어요. 그때 명동의 한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버거를 먹으니까 그때 그 따뜻했던 기억이 다 떠올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만든 버거가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현지 언론 인터뷰도 쏟아졌습니다. LA타임스, CNN, ABC 뉴스까지 모두가 한국 버거가 어떻게 미국을 사로잡았는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라파엘 씨,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뭔가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제 성공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입니다. 제 손맛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왜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정이 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음식이에요. 오픈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국에서 저희 매장을 취재하러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롯데리아 미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특히 필리핀 출신 주방장이 운영한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취재 당일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만든 버거를 소개한다는 게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의 맛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오히려 하고 싶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님이 물으셨습니다. 라파엘 씨 필리핀 출신인데 한국 브랜드에서 일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0년 전 $300를 들고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이 저에게 희망을 줬고 한국의 정성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이곳은 한국의 이름을 단 브랜드예요. 롯데리아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정성과 자부심이 담겨 있어요. 나도 이제 코리안 드림의 일부가 된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코리안 드림.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놀라웠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기자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한국 브랜드로 일하면서 느낀 특별한 점이 있나요? 한국 브랜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품질, 맛, 서비스 모든 면에서 최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외국인 이민자도 정성만 있다면 주방장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인터뷰가 끝난 후 촬영 감독님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라파엘 씨, 오늘 인터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인 저도 울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느낀 진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매장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말이죠. 태극기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의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한 미국인 손님이 태극기를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라파엘,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반은 한국인인 셈이죠. 손님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든 버거가 이렇게 특별한 거군요. 당신의 버거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브랜드가 빛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BTS,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는 롯데리아까지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와 정성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부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가기 전 태극기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이름을 빛내자고, 오늘도 정성을 다하자고. 밤이 되면 저는 종종 매장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조명을 받아 밝게 빛나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를 보면서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좁은 부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꾸던 20살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불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장면을 보며 언젠가 저걸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LA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300밖에 없었던 26살의 제 모습도 떠오릅니다. 영어도 서툴고 앞길도 막막했지만 그래도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의 저 말입니다. 코리아타운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15번이나 거절당했을 때의 좌절감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16번째 문을 두드렸을 때 김 셰프님을 만났고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10년간 서울의 맛에서 주방 보조로, 라인쿡으로, 부주방장으로 일하며 한국의 손맛을 배웠던 그 시간들도 떠오릅니다. 손이 화상을 입고 허리가 아프고 발이 퉁퉁 부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36살의 나이에 미국 땅에서 한국의 맛을 전하는 주방장이 된 제 모습까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진심 덕분입니다. 음식에 대한 진심, 사람에 대한 진심, 그리고 꿈에 대한 진심입니다. 불고기 버거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그 모든 가치들입니다. 정성, 인내, 존중, 그리고 사랑. 이 4가지가 바로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는 매장에 출근해서 불고기 패티를 굽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자고, 오늘도 한국의 정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자고 말입니다. 어제 한 어린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매장에 왔습니다. 소녀는 리아 불고기 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김 셰프님이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10년간 저를 가르쳐주신 그분이 제가 만든 불고기 버거를 드셨습니다. 한 입 드시더니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파엘, 네가 내 손맛을 이어받았구나.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도 매장 옥상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태극기 앞에 서서 작게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K버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을, 아니 세계를 녹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매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고기 패티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담아 한국의 그 깊은 정을 담아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만드는 건 단순한 버거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리 위에는 언제나 사랑과 정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을 감동시킨 라파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건 단순한 제품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정성과 진심,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감동 한나의 오디오북을 꼭 찾아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